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모든 타이포그래피의 밑바탕이 되는 글씨. 글씨 쓰기를 통해 캘리그래피의 표현 과정과 글이 가질 수 있는 메시지의 힘에 대해 살펴봅니다. 학습 목표. 붓으로 표현하는 한글 캘리그래피의 작업 과정을 통해 표현적 타이포그래피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글씨는 모든 타이포그래피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글자를 둘러싼 다양한 표현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캘리그래피에서 글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성을 끌어내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캘리그래퍼 강병인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일단 뭐 소개하지 않아도 선생님 이제 성함만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전 뭐 유명하지도 않고요. 또 대표적인 작가는 아닌데 좀 소개가 좀 일단 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려서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고요. 그 바탕에는 이제 서예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예를 좀 디자인적으로応用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떤 디자인적인 쓰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의 타이틀 그리고 뭐 제품의 이름까지 이제 글씨를 쓰는 것을 좀 전문적으로 해왔고요. 네네. 또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쓰임 글씨뿐만 아니라 또 순수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음, 아름다움,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성, 이런 것을 좀 살려내는, 글씨로 살려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캘리그래피라는 말하고 한글 예. 캘리그래피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서예를 시작했고요. 아, 서예부터. 예, 네. 그때는 이제 한자 서예는 아니고 한글 서예였고, 한글 서예의 이제 보통 기초는 이제 판본체라든지 공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글씨에 대한 어떤 그 남다른 아니면 되게 애정,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어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어떤 고요함 속에서도 자기를 찾는 그런 시간이, 네. 그러니까 먹을 갈거나 글씨를 쓰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글씨 쓰는 것을 너무 즐기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출판사 편집 디자이너로 일을 좀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뭐 97년 IMF가 터지면서 디자인 회사를 또 운영하던 디자인 회사를 좀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서예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과 융합하면 좀 더 뭔가 색다른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네. 어떤 얘기냐면 디자인의 어떤 과정들은 되게 분석적이잖아요. 네네. 어떤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네네. 거기서 어떤 컨셉, 그러니까 주제를 끌어내고 그 주제에 맞게 뭐 활자를 선택하거나 또 사진 이런 선택하고 또 심지어 뭐 광고의 모델까지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 순수 서예에서도 접목해보자. 다시 말하면 어떤 전통 서예는 이제 그 작가들의 어떤 개성, 뭐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물론 이제 다양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디자인의 어떤 과정처럼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기가 늘 써오던 서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다르게,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좀 한번 접근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수 작품, 또는 디자인적인 글씨,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의 붓글씨하고 네. 캘리그래피하고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서예를 네. 영어로 그렇죠. 번역했을 때 캘리그라피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캘리그라피는 용어 안에는 서예도 포함이 되고 네. 또 손글씨도 포함이 되고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서예 작품도 포함되고 네. 디자인적인 쓰임의 글씨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네. 선생님이 썼다고 이름이 사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그런 글씨들이 꽤 많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것들. 부분이 어려운데요. 네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이슬 글씨를 썼죠. 굉장히 대중적으로 뭐 국민의 소주라고 하는 그렇죠. 참이슬 글씨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뿔났다. 2007년에 굉장한 드라마였어요. 뭐 시청률도 어마어마했고요. 그 엄마가 뿔났다 글씨의 특징은 이제 그 드라마 내용이,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늘 희생을 강요당하는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그 예를 들면 공식적인 가출도 감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희생을 다룬 드라마를 이제 글씨를 쓰면서 저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잣집 소를 먹이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골에서는 그 소가 예전에는 가족 같은 개념이었어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데도 소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놓으면 그 송아지를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런 어떤 그 소의 어떤 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특징? 그런 것들이 이 드라마하고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뿔자를 소의 뿔처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드라마가 2007년에 종영이 됐지만 그 드라마의 타이틀 글씨를 아직도 좀 기억하고 있어요. 제일 마음에 많이 남은. 네, 어쩌면 이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극적으로 단기 기억이 아니고 네네. 장기 기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 캘리그라피 또는 디자인 글씨가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특징 또는 장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드라마 미생 타이틀 글씨가 있고, 미생은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최근 네, 드라마니까. 젊은 비교적.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거기도 이제 사실은 뭐 나름대로 그 글씨가 나오기까지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뭐 그 열라면. 네, 그 열라면도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게 이제 디자인적인 쓰임의 글씨는 다양한 분야에 넓게 폭넓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자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 말고 네. 그 인상이 네. 이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서 글씨가 이제 이미지화 되기도 하고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 그래서 브랜드에서 많이 선생님 글씨를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잠깐 자리를 옮겨서 네. 글씨 쓰는 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글 얘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한글이 소리 글자면서 상형성을 띠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붓으로, 애초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붓으로밖에 표현을 안 했었을 테니까 제작 원리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글자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한글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대부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하늘과 땅, 사람이 네. 이제 그 글자를 운용하는 네. 큰 바탕,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하늘과 땅, 사람의 어떤 또 조화로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어떤 조화로움을 글자를 운영하는 네네. 바탕으로 삼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소리를 또 초성과 중성, 종성. 네. 초성은 하늘이고, 종성은 땅이고, 또 중성은 사람. 네.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소리를
하늘과 땅 사람으로 나누어서 또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또 세상에 없는 문자, 한글만의 독창적인 문자 운영 원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자 우리가 쉽게 돌석자를 한번 볼까요? 네네. 한번 쓰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돌석자를 보면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이 그러니까 이 천은 이제 둥그니까 네네. 이 점을 동그라미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땅은 이제 평평하니까 이제 땅으로 표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은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게 이제 천지인 이 원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것을 또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네. 그다음에 사람인데 이것을 또 이 한글 세종께서는 한글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또 이제 이게 소리를 소성, 첫 소리, 네. 그 다음에 종성, 종성. 끝소리, 네. 그 다음에 중성, 네. 중간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 서로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일단 나누어 놨잖아요. 그죠? 네네네. 나누어 놨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한다고 그랬죠? 합하여 모아쓰기로 이제 소리를 이룬다. 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는 글자로, 한글 땅이라는 글자를 한번 예를 들면, 네. 초성은 쌍디귿, 그 다음 종성은 이영, 네. 그 다음에 모음은 아. 네. 이게 이제 합해지면 이제 땅이라는 글씨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해체를 해보면 하늘과 땅, 사람이 나오죠. 근데 한자는 반대로 한자는 이런 어떤 천인지라는 어떤 개념, 시스템, 글자를 운영하는 바탕이 네. 사실은 없어요. 그냥 글자. 창형한 네, 그냥 거니까. 그렇죠. 나무 보고 나무목을 만들고 그렇죠. 보시면 이게 나무목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가 이제 또 목자를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수풀림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서로 이게 이제 한자 육서법이라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까지죠. 돌석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한글과 같은 이런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예 안 들어있죠. 그래서 한글이 이게 출발부터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을 나누고 소리를 나누고 합하는 원리로 그렇게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소리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성, 종성, 중성,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누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소리를 나누고 또 중요한 거는 나누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합쳐야죠. 합해야 된다. 네. 합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모아쓰기. 모아쓰기. 반드시 모았어야 소리가 난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땅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해놓으면 풀어쓰기로 해놓으면 글자는 맞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쌍디귿 아 이형이기 때문에 네네. 소리가 나지 네네. 않고 반드시 이렇게 모아쓰기를 해야 네. 땅이라고 소리가 나고 글자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글이 소리 글자니까요. 그렇죠. 이제 소리를 이제 내포하고 있잖아요. 글자 그럼요. 안에 소리를 네. 담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글씨를 이렇게 쓰실 때 네, 그 소리가 네. 글자에서 이미지로 이렇게 끌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예시를 한번 네. 찾아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들어오고 올라가고 나아가고 내려가는 그런 기운들을 글씨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쏟다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소리를 한번 소리의 길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소리의 길이. 네. 예를 들면 등덕쿵. 아, 등덕쿵 하면 짧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등덕쿵 그냥 지금 나는 대로 덩덕콩. 이건 그냥 등덕쿵이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리가 등덕쿵 쿵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원래 이 어에서 이것은 아래아 원래 네. 하늘 아였거든요. 이게 네네네. 이게 이제 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아래아 점의 역할이 이 선들의 원래 아래아였던 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이 소리의 길이라든지 네. 올라가는 기운, 뻗어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 네네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래 아래아였던 것은 요거잖아요, 그죠? 네네. 어와 요 세로획, 요거 이거잖아요. 네네. 원래는 이게 아래아였습니다. 네. 자, 하늘아. 네. 아래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네. 이 아래아의 변화만 주면 돼요. 너무 쉬워요. 나머지는 자음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요 가로획만 지금 보면 자, 그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둘까요? 어떠세요? 소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덩. 이건요? 덩이군요. 소리가 길어졌죠. 네네. 네. 다음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아가 이제 네. 획이되면서 그렇죠. 방향성을 주는 네. 거군요. 여기서도 보면 약간 이제 각도가 약간 바뀌었죠, 그죠? 네네. 등도 이게 소리가 가로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올라갔죠. 등도 이렇게. 네네네.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내리면 똥도 이렇게 예, 요 어떤 각도로도 소리의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쿵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거를 돌리면 돼요. 자, 보시면 이 어자를 돌리면 이 우가 나와요. 보이시죠? 그렇죠. 요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각도도 똑같아요. 각도도. 요렇게 주면 동그라미는 여기 그대로 네네. 붙이지 말고 이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덩더쿵. 쿵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변화를 더 줄 수도 있겠죠. 이러면 뭐, 왜 그 소리꾼들이 막 이 소리를 할 때 감정까지 그 감정까지 이제 있으니까. 개입이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여기서 뭐 소리의 길이, 감정이 보이시는 거죠. 네네네.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들어오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가 있다면, 아까 이제 쏟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쏟다는 이제, 여기 또 점이, 이제 지금은 점인데, 네. 이제 올라가려면 이 모음 오의 세로획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아까 등에서도 어가 변화가 있듯이, 네. 여기서도 이 자음은 뭐 그대로 두어도, 자, 소자 올라갔죠. 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또 다자가 이 자음에 이 자음은 그대로 일단 두어야 돼요. 자음은 그대로 둬도 돼요. 네네. 그리고 모음만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이때 모음은 이게 와야 돼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회전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네네네. 다시 말하면 세로획은 좀 짧고 가로획이 이렇게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아. 만약에 이게 세로획이 길어지면 조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순환의 원리를 적용 안 하고 여기는 요 세로획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결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안 되고 그렇죠. 이것도 그냥 솟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이 원리에 이 뻗어 나가는 이 원리에 안 맞는 거죠. 이 뻗어 나가는 이 원리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서예적으로 더 이제 표현을 하면 여기서 쫙 뻗어 나가면 네, 솟아나는 기운이 보이죠. 그 한글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음.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네. 한 가지만 당부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소리 문자만 아니고 네, 뜻 문자의 자질도 네, 이 한글의 제자 원리 안에 들어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국민점 서문을 네. 좀 디자인적으로 관점에서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한번. 읽고 보고 네. 그 안에서 우리의 또 디자이너로서 우리의 미래, 개인으로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로서 뭐 디자인계 전체를 보고도 어떤 바라볼 수도 있고 개인으로서도 좀 바라보면 네. 어마어마한 답이 있다.
금관과 같은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어떤 일본의 어떤 소설가는요, 네네. 한글을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황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네. 네. 이 뜻을 그렇죠. 글씨에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음.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소리와 뜻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제가 좀 설명해 주신 핵심. 해오던 네. 저의 작업의 어떤 핵심. 바탕이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뭐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 이거였고요. 네. 그걸 오늘 좀 나누었으면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 학습 정리 1.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해는 글씨 쓰기의 도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글씨는 타이포그래피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6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